평소 특별한 생활 습관이 있었다면 30년 동안 삼겹살 식당을 운영하며 고기를 즐겨 먹었다는 것뿐이었다. 많이 좋아했어요. 아주 육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거기서도 많이 온 것 같아요, 이 대장암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육류 및 지방 소비량의 증가와 함께 대장암 환자 수도 급증해 10년 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 육류, 특히 붉은색의 고기를 섭취할 때 지방 분해를 위해 담낭에서 분비되는 담즙산은 과다 분비될 경우 대장 점막의 상피세포를 증식시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육류를 많이 섭취할수록 더 많은 담즙산이 대장 안에 들어오게 되고 암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육류 섭취량이 많은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대장암의 전 단계인 선종이 생기는 비율이 70%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대장암은 흔히들 선진국형 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육류 섭취가 증가하는 등의 식생활의 서구화를 통해서 발생 확률이 증가되는 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의 식생활과 우리 윗세대인 어른들의 식생활을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일찍 이러한 위험인자, 식생활 면에서 위험인자에 노출된 그런 젊은이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 유전자 변이와 합쳐지면서 더욱더 대장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3살의 신성유 씨. 이제 4번부터 6번까지. 성실한 가장인 그에게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식습관이다. 20명. 육류.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를 유난히 좋아해 일주일에 3번 이상 먹고 고기가 없으면 밥상이 허전하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하여튼 고기 먹는 뭐 어디 딴 데 가서도 외식 같은 거 해도 고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뭐 고기를 많이 평상시에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최근 신성유 씨는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아졌다. 고기를 먹은 날은 특히 심했다. 네, 평상시 아랫배가 자주 아팠고요. 그리고 하루에 화장실도 3번에서 5번까지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 화장실을 다녀와도 개운치 않고 그래서 제가 항상 염려됐었고. 그렇다면 신성유 씨의 대장은 어떤 상태일까? 생로병사의 비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평소 배변에 이상이 있는 40, 50대 남녀를 모집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신성유 씨를 포함해 검사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6명. 그중 3명은 대장암 가족력도 있었다. 예, 아버님이 작년 12월 말에 12월 초에 대장암 말기 4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어쨌든 늘 이제 변이 묽어서 그리고 이제 뭘 먹을 때마다 변을 잘 봐요. 그래서 변비는 아닌데 묽은 것도 변비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납니다. 건강은. 40대 중반인 황재국 씨의 경우 잔변감이 항상 있고 최근엔 혈변까지 봤다. 화면을 보시고 싶으면 보셔도 아직 젊은 돼요. 나이지만 가족력이 있기 때문인지 유난히 걱정스런 눈치였다. 직장을 통과하고 다행히 직장은 깨끗한 상태다. 그런데 좀 더 들어가자 뭔가 돌출된 것이 보인다. 여기도 용종이 하나 발견됐어요. 대장 점막이 혹처럼 솟아나는 용종. 뭐 악성 종양이나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혈관 분포가 좀 많은 거로 봐서는 그냥 내비뒀을 때 나쁜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종양이에요. 이건 완전히 떼내야 돼요.
발견된 용종은 그 자리에서 떼어냈다. 그렇다면 다른 참가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 검사 결과 6명 모두 용종이 발견됐다. 모든 용종이 암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육안으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발견된 용종이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의뢰했다. 용종은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없는 단순 용종과 대장암의 전 단계인 선종으로 나뉜다. 대장 점막에 생긴 선종은 3년에서 7년 정도가 지나면 대장암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렇다면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놀랍게도 6명 중 5명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선종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종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선종이 다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크기가 제법 큰 1cm가 넘는 선종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게 5년, 10년, 20년이 되면서 약 한 2.5 내지 5%, 5 내지 10%, 10 내지 20%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서 암으로 바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또 선종의 숫자,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암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7만 명 중 38%에게 용종이 있었고 그중 60% 이상이 선종이었다는 조사 결과는 대장암의 현 주소를 말해준다. 네, 대장 내시경 검사는 50세 이상의 일반인들한테 추천되고 있는 검사인데 비록 나이가 50이 아니더라도 정상이 있으면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정상은 항문 출혈이 있다든가 배변 습관의 변화가 최근 들어 발생한다든가 최근 들어서 체중 감소가 있다든가 변비 또는 설사가 잦아진다든지 또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비교적 50세 이전이라도 검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뉴턴이나 셰익스피어 등 저명 인사들이 묻힌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그 가운데 17세기 초에 사망한 어느 평범한 농부의 묘비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토마스 파라는 이름의 이 농부는 152세까지 장수한 덕분에 이곳에 묻힐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부검결과 그의 장 상태가 젊은 사람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토마스 파는 채식과 소식의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현대에도 아프리카인들의 경우 여전히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또 운동량이 많은 편이죠. 한국인들이 하루 17g의 식이섬유를 먹는 데 비해서 아프리카인들은 그 3배가 넘는 60g을 섭취한다고 하죠. 흥미로운 것은 아프리카인들의 대장암 발생률이 북미나 서유럽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활 습관과 대장암 사이엔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개인 택시 기사인 김상균 씨는 2년 전 겨울에 일어난 일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무렵 혈변 증상을 보였던 그는 단순히 치질에 걸린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통증이 심해졌고 택시 좌석을 확인해 보니 운전 중에 피를 흘린 흔적이 있었다. 검사 결과는 대장암 2기였다. 일주일에 보통 한 3, 4회 정도를 이제 육류를 좋아했거든요. 육류를 좋아했는데 김치찌개에다가 그 돼지 비계를 많이 넣어가지고 먹었어요. 오죽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정육점에 가면은 정육점 사장님이 굉장히 반겨했어요. 왜냐하면 비계만 가져갔으니까요. 비계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건강했던 남편이 대장 절제 수술을 받게 되자 아내 임순옥 씨는 대장암